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그 책 예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번 주에 들고 온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 지난달에 나온 지젤 알리미의 여성의 대의라는 책입니다.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튀니지 독립운동,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튀니지 아시죠? 튀니지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또 프랑스에서 최초로 임신 중절 합법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운동가이자 변호사, 인권운동가인 이 지젤 알리미의 이력에서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사건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지젤 알리미가 죽었을 때 이 당시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인 프랑스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냈을 정도로 프랑스 역사에서 이 지젤 알리미라고 하는 작가가 남긴 발자취는 매우 뚜렷합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1970년대에 쓰여졌고요. 1992년에 새로운 서문과 함께 이제 재발간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자라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피해자로서 이제 성장한 자신의 삶을 좀 담담하게 서술하는 전반부와 이제 그 사회적 차별이 집약된 제도로서 이 낙태죄, 그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잘 요약해서 설명하는 후반부, 이렇게 책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다뤄온 사람의 견해를 한번 이제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의 시선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앞에 보시는 지젤 알리미의 여성의 대의라는 책을 한번 들고 와 보았습니다.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책이 출간됐다는 걸 알고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작가 소개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튀니지 출신의 튀니지 독립운동가이면서 프랑스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또 변호사 활동 중에 가장 유명한 이력은 프랑스 최초의 임신 중절 그 무죄 판결이어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라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1970년, 80년대 신문에서 이 지젤 알리미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뭐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유명세가 있는 인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읽으면서 그 정도의 명성을 얻을 만큼 글도 아주 좋고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이제 꼼꼼하게 읽으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이 책의 후반부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임신 중절, 흔히 우리가 낙태라고 부르는 그거입니다. 퀵서비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젤 알리미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낙태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입니다. 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재판을 이제 보비니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임신 중절을 한 산모하고 아이 엄마,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 그리고 이 의사를 이제 딸에게 알아봐준 이제 그 산모의 엄마, 이렇게 세 명이 모두 이제 재판정에 섰다가 이 낙태죄 위반으로 재판정에 섰다가 이 지젤 알리미와 그 지젤 알리미의 동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최초 무죄 판결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이 책에 보시면 그 지젤 알리미 자신도 이제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여러 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이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를 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죠. 또 이 임신 중절 수술을 약간 뭐랄까 이 성적인 방탕함 뭐 이런 거의 상징 이런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지젤 알리미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주로 1970년대인데 사실 이런 시각 그리고 임실 중절이라고 하는 요 주제 결코 이제 옛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낙태죄, 그러니까 형법상의 낙태죄가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계속 합헌 이런 식으로 나다가 2년 전 2019년에 들어와서야 헌법 불합치, 위헌까지는 아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죠. 이건 당장 지난달 일인데요.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의료상 위급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주법을 이제 발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연방 재판소, 그러니까 미국은 주법과 연방 법이 서로 이제 그 동시에 있죠. 그래서 이게 연방법 상으로 이제 연방 재판소의 판결 상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임신 중절이 불법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1973년에 로 대 웨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판결이 있는데 여기서 연방 헌법에서 임신 중절은 여성이 원하는 때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그걸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주법이 이걸 이제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 주지사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인 이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 논의할 만한 지점이 있겠지만 이 지젤 알리미라고 하는 사람이 요 책 안에서 주로 주장하는 이 논거는 임신 중절이 여성 건강 문제와 직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젤 알리미 본인도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몇 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걸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술 중에 몇 차례는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받은 수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의학적 자격이 있는 의사들은 이 수술을 시행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제 무자격자들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궁에 염증이 생겨서 며칠을 앓아 누웠다 이런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수술을 받는 게 이제 가능한데 이제 이 행위 자체를 불법화 시켜 놓으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건강하게 이런 그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젤 알리미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그 무죄 판결을 받았던 법정에서 내놓았던 핵심적인 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게다가 이 알리미는 요 책에서 우리 당시 이제 지젤 알리미의 기준에서는 프랑스 사회 혹은 프랑스라는 나라 혹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임신 중절을 그 자체로 나쁘게 보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의 대표적인 예는 보통 이 낙태 임신 중절을 죄로 규정하는 많은 나라에서 아이에게 유전적 이상이 발견될 경우 임신 중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는 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알리미가 한창 투쟁하던 1970년대 프랑스에서도 그랬고요. 낙태죄가 있지만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는 몇몇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태아에게 유전적 이상이 있을 경우였던 거고, 이 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공론화시켰던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낙태죄가 합헌이던 시절에 이걸 죄로 규정하지 않는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유전적 이상이 있을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알리미를 포함한 그 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이제 여성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나와도 되고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가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통제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임신중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학생들에게 특히 뭐 고등학생이나 혹은 좀 인문계 계열을 준비하는 대입 입시생들,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의 논술 주제로 간혹 가다가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리포트를 소논문 이런 걸 써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접했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지만 뭐 그걸 이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책을 좋아하시는 이 독서인이라면 이제 이 임신중절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 가운데서 어떤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는지, 또 어떤 주장들의 어떤 근거가 또 설득력이 있고 어떤 근거는 설득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곰곰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신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은 이 개인의 경험을 어떤 여성주의적 입장과 굉장히 결합시켜서 다양한 논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꺼내놓고 또 그런 생각이 다소 좀 편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뭐 논증의 형식이 아니라 뭐 내가 이런 일도 겪었고 옛날에 저런 일도 겪었고 내가 재판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소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이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놓았다는 점에서 이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지젤 알리미의 여성의 대의라는 책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책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문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269조 1항 등에 관한 위헌 소원. 아마 눈치채셨겠죠. 2019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전문입니다. 2019년 4월 11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 낙태죄가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잦았는데 계속해서 합헌이 나오다가 사실 그 합헌도 판결 잘 보면 옛날에는 그 헌법재판관 9명 중에 뭐 7대2로 합헌, 6대3으로 합헌, 5대4로 합헌, 4대5로 합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이번 2019년 4월 11일에는 정말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제가 이 콘텐츠를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프랑스라는 맥락 안에서 또 지젤 알림이라는 개인의 맥락 안에서 좀 서술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당연히 주를 이루겠죠. 지젤 알림이가 쓴 책이니까. 우리나라의 이 형법 제29조 1항 등에 관한 위헌 소원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맥락,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는 의미가 있는 그런 문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이슈에 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뭐 논박을 해볼 수 있거나 혹은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어느 지점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싶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요 문서,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요 문서를 보시면 아마 가장 압축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잘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법 제29조 1항 등에 관한 위헌 소원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젤 알리미의 여성의 대의라는 책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일본인 과학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라는 사람의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 이제 독서인인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아마 노벨상 이런 거에 관심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어떤 분야에서 누가 상을 탔고 연구 분야는 뭐고, 또 뭐 특히 독서인이시라면 노벨 문학상에 관심이 많으시죠. 올해는 어떤 작가가 상을 탔나, 저 사람 소설은 뭐 어떤 경향인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기념으로 이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을 탄 과학자 마스카와 도시히데의 에세이를 한번 읽어볼까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